네, 두 분의 시장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앞에 주제를 또 쥐어줬는데 제약 바이오 두 분의 선택은 뭔지 또 화면으로 정리된 게 있죠. 제약 바이오라는 주제에 인성희 고문은 HK 이노엔, 그다음에 김덕호 대표가 한미약품 맞습니까? 반대로 꼭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교체돼서 하여튼 자 어차피 원고는 인성희 고문이 한미약품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인성희 고문의 한미약품 사실 오늘 뭐 그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대표격인 셀트리온 앞서 우리 김유정 아나운서가 잠깐 멘트해줬는데 주주서한 보냈다. 그리고 그 서한의 내용은 미국의 이제 약가 정책에 따라서 이 카피약이나 아니면 복제약, 시밀러와 제네릭 뭐 이런 쪽이 유망해질 수 있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게 셀트리온의 주장이고 주가는 이게 심드렁 좀 한 편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FDA에서 뭔가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왜 나왔는지는 그게 좀 애매한데 자, 요 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어떤 기업들이 또 있는지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오늘 그쪽 바이오 쪽에 오늘 강세를 보인 건 아무래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거기에 이제 화이자하고 특허 소송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2020년에 SK에서 그 러시아에 수출한 그 폐렴균 단백질 접합 백신 13가짜리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PCV13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수출에 대해서 화이자가 이제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게 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나서 SK에 손을 들어주면서 SK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 쪽에 오늘 전체적인 시세가 나지 않는가. 하나의 이유이겠죠. 예, 하나의 이유로서 뭐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이제 모멘텀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그 바이오 쪽의 시장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대선 공약에 바이오 쪽은 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 예, 곧 나올지 않을까 예, 싶긴 나올 것 한데 같아요. 근데 실제적 말은 많은데 의료 대란이라고 예. 하는 뭐 전공의 문제도 그렇고 또 오늘 뭐 사회적으로는 안타까운데 사회적 약자분들의 의료 체계에 대한 그 보호가 되지 않아서 또 일부 지방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모녀분이 또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치권을 분명히 자극할 겁니다. 그럼 정책적으로는 이 제약 바이오? 통틀어서 그렇죠. 의료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나오겠죠. 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관련주들이 나오면서 그 섹터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있었는데 네. 제약 바이오 쪽에는 별로 없었는데 뭐 대선 공약이 나쁘게 나올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 그런 쪽에 좀 기대감도 있지 않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약 바이오의 오늘 시세를 몰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덕호 대표가 보시기에는 사실 이 바이오 제약의 또 하나의 이슈는 생각하기도 싫은 팬데믹입니다. 해외에서 지금 홍콩, 또 아시아 쪽인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태국에서 송크란이라고 하는 물축제인 것 같아요. 축제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군집하고 그러다 보니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해외발 소식? 이것도 바이오와 제약 쪽을 은근히 또 자극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또 잠깐 이슈가 됐던 게 작년에 이제 올해 초에 잠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이제 네. 엠폭스 관련돼서도 이슈가 나왔던 엠폭스, 것이 네.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이제 그 과거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뭐 이제 엠폭스 관련주다 뭐 정부랑 같이 뭐 식약처랑 어떤 협약을 했었다 이러면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가고 변동을 보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보건 당국에 대한 어떤 정책들 그리고 이제 여기와 연계가 돼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뭐 거론은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과연 이게 이제 과거의 팬데믹 때처럼 이렇게 확산이 커질 것이냐. 지금 이제 엠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이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당시 이제 또 굉장히 치사율이 높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엠폭스에 대비했을 때 뭐 그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동성 간의 어떤 이제 뭐 신체적 접촉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전염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는 이성 그리고 이제 아동들에 대해서도 치사율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급등했던 현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얘기는 이제 과거 팬데믹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종식되어 가던 시점에 그때 이제 빌 게이츠 회장이 했던 얘기가 비슷하게 좀 떠오르네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제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는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버전 2, 버전 3를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뭐 일선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또 이제 중국에서 만든 화학 무기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발상지했던 이제 우한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중국 기관들이 이제 이것을 좀 은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타 조사를 나가게 되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의혹들이 계속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재유행 가능성이 커졌냐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직 접종을 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새로운 변이 형태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이거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이제 두 가지라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갖고 있는 어떤 CMO 부분들에서의 체인 라인을 굉장히 잘 잡고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과거 이제 팬데믹 때에 대한 현상들을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우리가 감기약도 없다라고 하는 마당에 이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문제는 굉장히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과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특히 이제 이 질병 접종 그리고 이쪽 면역 쪽에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약바이오가 주목받는 건 뭐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정리가 되는데 뭐 의료 정책 그게 이제 미국과 우리가 또 연결된 의료 정책 이게 또 조금 상상을 해본다면 양방과 한방 이건 쪽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조금 같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국민건강보험이나 뭐 어쨌거나 이게 뭐 재정이 좀 비약한데 하여튼 정치권도 참 머리 아프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FDA 생산 시설에 대한 실사. 이건 뭔지 지금 잠깐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좀 더 파악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인선희 고문이 선택하신 한미 약품 이유를 들어볼까요? 하반기 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비만 관련. 네네네. 최근에 비만 관련 주들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 약품에 만큼 가겠느냐 뭐 여러 가지 상황 거기에 뭐 물질이나 이런 걸 이제 후보 물질 같은 걸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만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진행된 회사가 좀 한미약품이에요. 그리고 네. 한미약품이 그 R&D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5대 회사들이 뭐 종근당, 녹십자, 유한, 대웅제약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에서 5대 제약사가 있는데 거기에 1분기에 들어간 그 R&D 투자 비용이 1분기 매출의 14%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제일 많은 게 이제 녹십자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매출 대비해서 금액이 제일 큰 건 이제 한미약품인 것이죠. 그래서 거의 뭐 금액이 한 550억 정도 작년보다도 18%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제 자본 대비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수익 대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미약품 문제는 맨날 경영권 싸움이잖아요. 경영권 싸움이 대주주가 한미사이언스인데 일단 그 내부 가족들 간의 싸움은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2차예요. 네. 그러니까 한양정물의 그 신 회장 쪽에 이제 송영숙 회장의 백기사로 등장했다가 지분율이 엄청 높아지니까 경영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중에 2차적으로 만약에 경영권 싸움이 하다면 이거는 주가에 도움이 됩니다. 내부에서 싸우는 거는 좀 뭔가 지리멸렬하고 좀 주가에 영향을 안 받고 좀 이건 뭐 좀 뭐지 말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외부하고 연결해서 싸이 벌어지면 이건 주가에 영향, 그러니까 긍정적 역할을 주고
주거든 좋지는 않은 거지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료도 갖고 있고 좋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연구 개발 관련해 갖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해서 삼성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최근에 머크사하고 차세대 명역 항현제 후보 물질 그 세 번째 그 하기로 같이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가장 크게 내재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한미약품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쪽에서 실적도 그렇게 좀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지만 일반 바이오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약 대표사로서는 그 정도 버티고 있다라는 쪽에서 저는 이 정도는 잠재력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쁠 일이 없이 좋은 것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시작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충분히 하고 단기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한미약품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뭐 좋은 말로 경영 승계 뭐 2세 구도 재벌 2세, 3세, 4세 이제 5세까지 나오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계대불님 뭐 그들의 얘기겠죠. 근데 그 집안 속 시끄러운 것까지 우리가 주가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게 안타깝긴 해서. 뭐 그 근데 얘기는 번외로 합시다. 뭐 워낙 이제 자주 있던 얘기니까요. 또 시장이 한번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익숙하긴 한데 너무 무뎌지는 거 아닌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희가 다루기에는 민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주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보유한 주식, 회사의 가치가 어떤 정성적인, 뭐 우리가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오너 리스크 뭐 이런 걸로 편 깎아내리는 거는 상당히 짜증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여튼 한미약품 뭔가 좀 내용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정리가 됐고 본질적으로는 머크하고의 맞나요 이게?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비만 치료제 요즘 뭐 많이 얘기했죠. 이제 이렇게 주사로 놓는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경구로 먹는. 예. 네. 네, 그래서 뭐 기업이 하나 뭐 있었는데, 네, 그건 좀 이따 좀 생각납니다. 이제 깜빡깜빡 거려가지고. 김덕호 대표는 기업 HK 이노엔 네, 컨디션. 그렇죠. 뭐 컨디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라고 원래 말씀드릴 수가 유명했어. 없고. 요즘은 역류성 식도염. K캡이랑 또 이제 굉장히 또 연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HK 이노엔을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좀 드렸던 것이 이 술을 많이 먹어야 된다. 술을 많이 먹으면은 잘 팔리는 기업이 HK 이노엔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K캡 같은 경우도 역류성 식도염이다 연관성이 보니까 있겠죠. 그렇죠. 역류성 식도염 이제 치료제다 보니까 흔히 말해 이제 뭐 과식이라던가 이제 건강상 문제들 그리고 이제 뭐 알코올성 이제 취식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네. 알코올성 식품 취식이 많아지게 고질적인 되면은 질병.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계속 항상 웃자고 하는 얘기로 이제 HK 이노엔이 실적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는 누굴 보면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이트질로 실적이 소주 실적이 좋으면은 HK 이노엔 한번 기도해 볼 만하다. 뭐 이런 농담을 많이 던지기도 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굉장히 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K캡도 마찬가지였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수액 부분, 그러니까 수액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컨디션까지 매출들이 전부 다 고르게 나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2023년, 2022년 이때 이제 한참 경기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을 때에 비하면은 우리가 좀 매출도 좀 더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대변해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술이라고 얘기를 좀 제가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당연히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과거처럼 도수가 높은 술을 막 엄청 먹거나 그러지는 않죠. 또 회식 네.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지만 도수가 낮았다고 해서 술을 안 먹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회식 문화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주류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또 우리가 이제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전통적인 어떤 이제 한식을 먹기보다는 이제 서구식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별이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역류를 한다든가 뭐 구토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이제 HK 이노엔이 이제 앞으로 이제 K캡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 의약품들 실적들을 계속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인성익 고문님께서 한미약품을 추천해 주실 때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제 이제 화장품 이제 K-뷰티 관련 얘기 드리면서 비만 치료제도 보셔야 된다. 네. 이제 여름이 되면은 당장 신체부터 드러나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티가 안 나는데 여름에는 그만큼 오히려 내가 노출이 많고 외부로 밖에 외출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HK노엔도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뭔가 만나야지 뭔가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외출을 한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번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는 좀 탄탄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맘때 되면 또 헬스클럽 많이들 끊으시고 한 달 채 못 채우고 또 여름을 맞이하고 반복되긴 하죠. 작심삼일. 인성익 고문은 HK노엔 혹시 뭐 평가하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하시는 거 상당히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로 마무리해도 제가 따로 부연은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택배 걸지는 않겠다. 자, 또 두 번째 이제 이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김유정 아나운서 다시 연결해서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 있는지 들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랜만에 위성에 대해서 함께 초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어디에 쓸까요? 단순히 통신망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항공기, 선박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 역시 한국 대선 이후에 한국에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위성은 AI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세계 최초로 AI 기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슈퍼컴 기반의 위성을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왔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에서 우주항공 관련 주목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군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우주항공과 위성 관련된 노력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까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인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향후 10년간 위성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약 3배 이상 폭증할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결국 이만큼 위성을 많이 쏘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이 발사대에 대한 투자까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대만,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까지 이 발사체를 개발하고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 측면에서도 삼성물산을 통해서 관련 발사체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화염과 내구성에 강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오지와 플랜트, 극지 건설에 강한 한국의 건설사까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위성 관련주 현 위치와 함께 어떤 종목 위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뭐 항공과 우주 이슈 또 이것도 맨날 도돌이표로처럼 순환하는데 또 다시 등장했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판 대공방어 시스템인 골든돔 를 자기 임기 내에는 시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고 거기에 또 뭐 스페이스X 기반의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도 뭔가 그 항공 쪽으로 우주 쪽으로 교류를 한다 뭐 이게 방산적일 겁니다 아마. 자 그런 이슈가 등장했는데 인성익 고문과 그다음에 김덕호 대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토픽을 또 뭘 정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인성익 고문의 탑픽은 삼성물산, 네, 그다음에 김덕호 대표는 인텔리안테크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삼성물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쪽에 항공우주 이쪽이 강세를 보니까 그 트럼프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왜냐하면 과거에 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스타워즈라는 걸 한번 했었어요. 네네네. 그때 예산 부족으로 실패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예산이 충분한가요? 지금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걸 트럼프가 밀어붙이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한번 내놓고 한번 또 보자는 걸 수도 있고 기존에 또, 있는 체제에 체제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골든돔이야. 뭐 밀어줘봐야 또 자기 행정부 내에 있는 그 사람 또 밀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요? 그래서 이게 또 가능할지 그래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워낙 트럼프가 하는 게 트럼프 스타다우니까 뭐 좀 하고.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물산 얘기한 거는 지금 얼마 전에 그 유럽 최대 그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이게 뉴스페이스 애틀랜틱 서밋이라는 게 지난주에 포르투갈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얘기된 게
야, 그거 진입 장벽 높은 로켓 제작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프렌트, 발사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진짜 높은 데는 이미 선점한 기업들이 있고 거기까지 굳이 우리가 가서 고생할 필요 없이 그거 말고 그 외에 뭐 발사대,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 한번 주력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쪽에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지금 항공우주청하고 서울대에서 연합해서 발사대 우주 프렌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그 로프트 오피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삼성벤처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홍콩 펀드하고 합작을 해갖고 삼성벤처하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이게 근데 MS, 나사 그다음에 그 항공우주 이쪽으로 미국에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그런 회사하고 투자하는 게 연결돼갖고 삼성물산이 오늘 주목을 받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해서 아무래도 그런 발사대 프렌트 쪽이면 건설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련됐고 또 작게는 그 자회사 중에 이제 에버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네. 장미 뭘 만드는데 요거에 대한 걸 일본으로 수출한다는 뭐 작은 얘기지만은 그걸 연관해 갖고 이제 삼성물산이 어우러져서 오늘 시세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이렇게 좀 많이 억눌리다 가는 종목들이 이제 누적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쌓여가지고 대표적인 게 지금 2차전지잖아. 2차전지 오늘도 오전에 강한데 오후까지 이어갈 수도 봐야 돼요. 매번 보면은 2차전지가 오전에 강해다가 오후에 그냥 미끄러지거든. 이게 누적 물량 쌓여갖고 거기 소화해내려고 그러는데 거래가 왕창 늘어가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거래도 많이 안 늘어서 계속 거기에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망이 더 큰데 이때 이런 쪽 많이 억눌렸던 종목들이 올라갈 때 거래량을 실어주고 거기서 순환이 되고 손바뀜이 되면서 어떤 잠재력이 생기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모양새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도 우주 관련 투자를 한다. 뭐 이게 연결이 된 것 같고 그러면 뭐 뭘 지어야 되는데 삼성물산이 일단 발사체 기반 시설, 뭐 발사대라고 해도 발사대가 이게 수직으로 정확히 서야 되죠. 당연히 예민하죠. 뭐 1mm만 틀어줘도 행차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 내러티브한 이야기는 확산되면 잘하면은 뭐 달에 이제 에버랜드 짓는데 삼성물산이 할 거야. 뭐 이렇게도 얘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괜히 사실 오해하지 우리가 마세요.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누리호 발사 당시에도 이제 뭐 많은 이제 위성 통신 기술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을 비롯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뭐 많은 기업들이 거론됐는데 실제로 주가 변동이 좀 더 빨리 보였던 거는 건설사들 그리고 이제 철강 자재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삼성물산 또 보였어요. 원전 뭐 얘기도 막 엮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과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이제 인프라 쪽 사업을 계속 갖고 있는 그 지분 구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연결 매출 쪽을 굉장히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삼성물산이 지금 거론된 게 사실은 과거에 이제 뭐 삼성전자 지금 평택 공장 짓는다, 뭐 P4 라인 증설된다, 뭐 이러면서 그때 좀 반짝하다가 사실은 지금 주가가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밀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좀 시장에서도 뭐 건설주들이 좀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좀 동달아 올라가는 모습인데 저는 일단 우주항공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위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하나 시스템을 좀 많이 소개를 드리죠. 뭐 당연히 이제 SAR 위성, 그러니까 군지 위성 발사도 굉장히 많이 좋은 수혜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찰 자산들, 이제 감시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한다는 수요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성 자체를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텔리안테크를 가져온 이유는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든돔도 그렇고 실제로 위성이 사용이 됐을 때 그 위성에 대한 전파를 받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기들에 대한 이제 전파 수신 잡히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V셋 같은 인텔리안테크가 갖고 있는 장비들의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인텔리안테크가 미군 해군에 대해서도 지금 안테나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한 게 2023년도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미 승인이 났었고요. 원래 선박용 유성 안테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이제 윈웹이라고 해서 이제 영국의 이제 통신사인데 지금 유럽의 유틸셋하고 같이 지금 이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틸셋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스타링크 뭐 쓴다더라, 뭐 굉장히 경호지에서도 잘 통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을 통해서 받는 이제 인터넷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타링크 다음으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경쟁사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유텔셋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안테크 입장에서도 만약 우리나라의 대선 이후에 스타링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유틸셋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진입을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쉽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수출이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을 주도로 해서 위성 시스템을 강화한다라고 한다면은 수출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를 김덕호 대표는 탑픽으로, 그다음에 인성일 고문은 삼성물산을 오늘 우주 쪽으로 타이틀이 정해져서 이렇게 했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뭔가 있네요. 네, 이렇게 지배구조와 관련된 뭔가 엮여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방송용은 또 아니네 이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후벼 파기였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